네, 안녕하십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한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했던 심리상담 사례를 발표하게 된 계명대학교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동계학술대죠. 21년도 동계학술대에서 스포츠 심리상담에서 인지행동 치료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차학술대에서도 그때는 이제 유도 선수를 대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해서 선수의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었다면, 이번에는 양궁 선수를 대상으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심리 상담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실제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선수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과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기대심에 선수와 같이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지행동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단기 집중 치료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적이고 문제 중심적, 그리고 결과 지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술 훈련도 명확하게 효과는 있지만, 그 한계를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RBT라든지 액트라든지 마음챙김 등의 여러 가지의 그런 심리치료 기법들을 적용해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상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수를 접근해서 심리기술 훈련과 병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적인 치료 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화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불안증, 우울증 효과 있지만 다양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진화하고 발전 중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심리적인 장애는 역기능적인 사고 방식에서 개인된다는 것, 그리고 역기능적 사고나 행동 수정이 주요한 치료가 목표이며, 그리고 핵심 신념을 수정하는 것이 영구적인 변화를 낳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특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동계학술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도 인지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지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지 오류를 찾아내고 도전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그 인지적 오류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 멈추고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그리고 대안들을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따져보는 증거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하기에 대한 현실 검증하는 것이 또 목표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낳는 가정과 규칙, 뭐뭐이면 뭐뭐일 것이라는 가정과,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식의 당위적인 사고의 규칙, 이걸 중간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신념에 도전하는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핵심 신념을 수정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 모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에다 어떠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인지 모델의 기본 이론이고, 어쨌든 이런 자동적 사고는, 인지적 오류라는 자동적 사고는 중간 신념과 핵심 신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인지 모델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핵심 신념을 인지행동 치료를 한계점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론적으로 어떤 게 또 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정신역동에서 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핵심 신념이 자리 잡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정신역동적인 그런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라든지 선수들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성장 과정,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양육 형태였는지, 그리고 큰 외상은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런 핵심 신념들이 잘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잘 찾아내서 이 핵심 신념들을 깨닫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모델을 잘 이해하셔야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인지행동 치료적인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선수들은 자동적 사고들이 올라옵니다. 못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거 당위적 사고들도 올라오고, 저 선수가 나보다 뭐 잘할 것이야. 아니면 이거 못 쓰면은 나는 뭐 실패자야. 아니면 대인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자동적 사고들이 올라옵니다. 기능적이지 못한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고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들의 기능적이지 못한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는 역기능적인 핵심 신념에 의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애양 형태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큰 외상 같은 것들, 크게는 뭐 세 가지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핵심 신념, 기능적이지 못한 핵심 신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능적이지 못한 자동 사고들이 올라오게 되고, 인지적 오류가 나타나게 되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동적 사고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동기학술대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심리 기술 훈련만으로도 우리 선생님 다 적용해 보시고 상담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선수는 성장하고 어떤 선수는 성장하지 못하고, 효과가 있고 없고라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겠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그런, 저도 그런 한계점을 그리고 궁금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일반 심리 상담에서 인지행동 치료적인 기법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상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한 공부가 매우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론적 배경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접근하면서 추가적으로 심리기술 훈련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 개념화라든지 파워풀한 질문형과 타이밍을 갖출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 과정에서 심리기술 훈련과 함께 인지행동 치료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실시간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한 상담 사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17세 고등학교 양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총 16회기를 진행했고, 시합 및 시합 훈련 상황 속에서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하여 먼저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심리 기술 훈련을 적용하였습니다. 상담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인지적인 불안이 많이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수의 감정 조절 능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피드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한 장면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양궁 선수는 헤드셋을 활용해서 상담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을 활용해서 이 워크시트 작업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워크시트를 같이 작업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지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신념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자동적 사고 다루기까지만 진행했었고, 자동적 사고만 다루기만 잘 해도 이 내 그런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만 잘 인식하고, 그런 인지적 오류를 잘 찾고 대안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해도 통제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통제감 속에서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동적 사고를 다루기 위한 워크시트 작업인 자동적 사고 기록지 3칸짜리하고 그다음에 8칸짜리를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자동적 사고,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기능적이지 못한 자동적 사고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기능적이지 못한 자동적 사고가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계속 인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의 패턴을 보면서 감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수 스스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칸짜리 서구기록지에서는 이 불안의 강도가 처음에는 60이었는데 마지막에는 30이 되는 그런 과정. 스스로 이 작업지를 통해서, 워크시트 작업을 통해서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기술 훈련은 목표 설정 훈련, 심상 훈련, 혼잣말, 자신감 향상 훈련, 루틴 개발이라는 과정을 진행했고, 기타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기 전에 출정 선언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루틴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 찾는, 인식하는 과정,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1차로 루틴을 개발했습니다. 1차 루틴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루틴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현장 지원을 통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 실제로 습관적인 행동 절차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좋지 않은 것은 걷어내고, 긍정적인 면은 계속 강화시키고, 그 안에 인지적인 그런 수행적인 루틴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다음에 여기 루틴 카드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기술 훈련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였을 때 기록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전 검사와 그리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스포츠 수행전략 2를 진행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혼잣말, 감정 조절 능력, 자동적 수행, 목표 설정, 심상, 긴장 풀기 능력이 모두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과 주의 산만의 그런 점수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쟁 상태 불안 검사에서 인지적 불안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불안은 크게 높지 않았고, 자신감이, 인지적 불안이 낮아지면서 상태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동적 사고 척도를 같이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욕구,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의 점수가 사전과 사후에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피드백입니다. 12회기 상담 후의 피드백의 내용을 같이 보면, 우울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다. 못 쓴다고 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상담을 하면서 느꼈는데 부정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보이면서 기능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1차에서 330점으로 2차에 선발됐고, 이건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탈락했다고 하는데, 2차 과정에서는 어깨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부상이 아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히 아쉬운 건 없었다, 출전에 만족했다라고 우리 선수가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루틴 개발 과정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적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혼잣말에 대한 거, 시합 상황에서 부정적인 혼잣말을 인식하고 그 혼잣말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혼잣말 하면서 자신감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안 좋았었다는 건 없었다. 그리고 상담을 재밌게 해줘서 고마웠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다고 선수가 피드백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후기록지 작성한 것들이 재밌었고, 이 작성할 과정 속에서 생각이 잘 정리되었었다고 얘기를 해줬고, 어쨌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이 잘 되는 것 같다. 선수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줬고, 그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질문을 많이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귀담아 들어줬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상담이 가능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줌이라는 프로그램 활용해서 3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본 결과 실제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제가 확인하였고, 현재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좀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